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면서 콜록콜록 장기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희 채널로도 요즘 부쩍 이런 사연들이 많이 들어와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목이 간질간질해서 자꾸 기침이 나요? 감기도 아닌 것 같은데. 마른 기침이 며칠째 계속돼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렇게 가을철에 유독 심해지는 장기침, 그리고 우리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음식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로 준비해봤습니다. 끝까지 차분하게 들어보시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먼저 왜 유독 가을에 이런 장기침이 심해지는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여름 동안 습했던 공기가 가을로 접어들면서 급격히 건조해지잖아요. 습도가 뚝 떨어지면 우리 코와 목, 기관지, 점막에 있는 수분도 같이 빠져나가게 돼요. 이 점막이라는 게 원래는 촉촉하게 유지가 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먼지나 세균,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방어막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건조해지면 이 점막이 갈라지고 예민해지면서 작은 자극에도 기침 반사가 쉽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특히 50대, 60대로 접어들면 젊었을 때보다 점막의 재생 능력이나 수분을 붙잡아두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건조한 환경이라도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일교차까지 커지면 기관지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더 자극을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겪고 계신 그 장기침 절대 유별난 게 아니고 이 계절, 이 연령대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분은 매년 9월 말부터 11월까지 거의 2달 동안 마른 기침에 시달리셨대요.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고 감기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그런데 이분이 몇 년 전부터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하시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셨다고 해요. 특별한 약을 드신 게 아니라 그냥 매일 드시는 음식에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는 재료들을 꾸준히 넣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밤에 기침 때문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하시면 몸이 분명히 반응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서 오늘 같이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우리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배예요. 배는 한의학에서도 예로부터 폐를 촉촉하게 하고 열을 내려주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꼽혀왔어요. 배 안에 들어있는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기도 하지만 그것 말고도 배에 들어있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기관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기침이 심할 때 배를 통째로 파내서 안에 꿀을 넣고 쪄서 드시는 방법이 많이 알려져 있죠.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배 윗부분을 뚜껑처럼 잘라내고 씨 부분을 숟가락으로 파낸 다음에 그 안에 꿀을 2-3스푼 넣고 잘라낸 뚜껑을 다시 덮어서 찜기에 넣고 30분 정도 쪄주시면 돼요. 그러면 배 안에서 즙이 우러나면서 달콤하고 따뜻한 배숙이 완성되는데, 이걸 자기 전에 미지근하게 드시면 목의 자극이 훨씬 덜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도라지를 같이 넣으시면 효과가 더 좋아지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도라지 이야기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라지예요. 도라지는 사실 우리가 나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한방에서는 길경이라고 부르면서 기관지 건강을 위한 약재로도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해왔어요. 도라지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기관지의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배출을 도와주고 기관지 점막의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래가 목에 걸린 것처럼 답답하신 분들, 마른 기침이 아니라 가래 섞인 기침을 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잘 맞는 재료예요. 도라지를 드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건 말린 도라지를 물에 넣고 은근하게 끓여서 도라지차로 드시는 거예요. 물 1리터에 말린 도라지 한 줌 정도 넣고 30분에서 40분 정도 뭉근하게 끓여주시면 은은하게 쌉싸름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나는 도라지차가 완성돼요. 여기에 꿀을 1스푼 타서 드시면 쓴맛도 줄고 목도 더 부드러워져요. 아까 말씀드린 배숙 만드실 때 도라지 달인 물을 함께 넣어서 쪄주시면 배의 촉촉함과 도라지의 진의 작용이 합쳐져서 훨씬 더 좋은 조합이 됩니다. 실제로 이 배도라지즙 조합은 시중에서도 건강음료로 많이 판매될 정도로 검증된 궁합이니까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는 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무는 특히 기침이 심하고 목이 칼칼하게 아프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데요. 무에 들어있는 매운맛 성분이 기관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무 특유의 소화 효소들이 몸의 대사를 도와서 전반적인 회복력을 높여준다고 해요. 예로부터 어르신들이 기침할 때 무엿을 많이 만들어 드셨잖아요. 물을 깍둑썰기해서 유리병에 담고 그 위에 꿀이나 조청을 듬뿍 부어서 하루 정도 냉장고에 재워두면
무에서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꿀과 섞여 걸쭉한 무청이 만들어져요. 이걸 하루에 2~3번 한 스푼씩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목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무의 소염 작용과 꿀의 항균, 보습 작용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는 열을 가하지 않고 생으로 즙을 내서 드셔도 좋은데 생무즙은 매운맛이 강하니까 처음 드시는 분들은 사과나 배를 조금 섞어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번째로는 오미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미자는 이름 그대로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부르는데 신맛,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이 다 느껴지는 독특한 열매예요. 한방에서는 오미자가 폐의 기운을 수렴시켜준다고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마른 기침처럼 기운이 자꾸 빠져나가면서 나타나는 증상을 다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특히 아무 이유 없이 자꾸 마른 기침이 나고 목이 텁텁하면서 갈증이 자주 나시는 분들한테 오미자차가 잘 맞아요. 오미자차는 여름에 시원하게 드시는 것도 좋지만 가을과 겨울에는 따뜻하게 우려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말린 오미자를 물에 씻어서 하루 정도 찬물에 우려낸 다음 그 물을 체에 걸러서 냉장 보관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따뜻한 물에 희석해서 드시면 편리해요. 새콤달콤한 맛이 있어서 물처럼 자주 드시기에도 부담이 없답니다. 5번째는 생강과 마늘이에요. 이 둘은 따로 이야기하기보다 같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두 재료 모두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끌어올려주는 대표적인 식재료잖아요.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은 기관지를 확장시켜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하고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환절기에 감기 기운과 함께 기침이 겹치신 분들이라면 생강차를 꾸준히 드시는 게 정말 도움이 돼요. 생강을 얇게 편으로 썰어서 물에 넣고 15분 정도 끓인 다음 꿀이나 대추를 넣어서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몸도 훨씬 따뜻해져요. 다만 생강은 자극이 강한 편이라서 위가 약하신 분들은 너무 진하게 드시지 마시고 연하게 우려서 조금씩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늘은 생마늘로 드시면 자극이 너무 강할 수 있으니까 살짝 구워서 드시거나 꿀에 재워서 마늘청으로 만들어 두셨다가 조금씩 드시는 방법이 훨씬 부드럽고 실천하기 좋아요. 6번째로는 은행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은행은 예로부터 기침, 특히 천식처럼 숨이 차는 기침에 좋다고 알려져 온 식재료예요. 은행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기관지의 경련을 완화시켜주고 가래를 삭혀주는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은행을 드실 때 딱 하나 꼭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생은행에는 독성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하고요. 아무리 익혀 드셔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10알 이내로 드시는 걸 권장드리고 특히 어르신들은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으신 경우가 많아서 은행, 독성 성분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더더욱 적당량만 드시는 게 중요해요. 은행은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살짝 볶아서 껍질을 벗겨 드시거나 죽이나 영양밥에 몇 알씩 넣어서 드시는 정도가 딱 적당해요. 7번째로는 연근과 버섯류를 말씀드릴게요. 연근은 자를 때 실처럼 끈끈한 점액질이 나오는 걸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이 점액질 성분이 바로 우리 호흡기 점막을 보호하고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연근을 얇게 썰어서 조림으로 드시거나 갈아서 즙을 내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버섯류, 특히 표고버섯이나 목이버섯 같은 경우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기관지가 약해져 있는 시기에 전반적인 저항력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돼요. 국이나 볶음 요리에 자주 활용하시면 자연스럽게 챙겨 드실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여기까지 여러가지 음식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음식들을 각각 따로따로 챙겨 드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재료들을 매일 조금씩 조합해서 드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아침에는 도라지차나 오미자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연근조림이나 버섯 반찬을 곁들이시고 자기 전에는 배도라지 꿀찜을 따뜻하게 한 그릇 드시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루 3번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폐와 기관지에 좋은 음식들을 나눠서 드시면 특정 음식 하나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꾸준하고 안정적인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음식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수분 섭취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몸 안에 기본적인 수분이 부족하면 점막이 촉촉함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냥 맹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나 위에서 말씀드린 차 종류들을 나눠서 자주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많이 드시는 것보다 한두 시간마다 한 모금씩 자주 드시는 습관이 목 점막을 지속적으로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는 밤새 수분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아침 기침이 확실히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생활 습관 쪽으로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실내 습도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가습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여의치 않으시면 젖은 수건을 걸어두거나 물을 담은 그릇을 방 안에 두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실내 습도는 대략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시는 게 이상적이에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금물로 가볍게 목을 헹궈 주시는 것도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따뜻한 물에 소금을 살짝 타서 가글하듯이 목 뒤쪽까지 헹궈 주시면 목에 붙어있는 이물질이나 자극 물질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어서 자기 전 기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잘 때 목도리나 스카프를 가볍게 둘러주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자는 동안 목 부위가 차가운 공기에 그대로 노출되면 기관지가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식습관에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나 튀김처럼 기름진 음식은 이 시기에는 좀 줄이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런 음식들은 목 점막을 자극해서 오히려 기침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차갑고 찬 음료도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아요. 찬 음료가 기관지를 순간적으로 수축시키면서 기침 반사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대신 오늘 말씀드린 배, 도라지, 무, 오미자, 생강, 연근, 버섯 같은 재료들을 따뜻하게 조리해서 꾸준히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확실히 몸이 다르게 반응하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은 어디까지나 일상적인 관리와 예방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지 병을 치료하는 약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만약에 기침이 2주 이상 계속되거나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밤에 숨쉬기 힘들 정도로 기침이 심하거나 열이 동반되는 경우라면 절대 음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료를 받으셔야 해요. 특히 50대, 60대 이상 되시면 단순한 장기침처럼 보여도 다른 호흡기 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오래 지속된다 싶으시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꼭 병원 방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가을철 장기침의 원인부터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는 배, 도라지, 무, 오미자, 생강, 마늘, 은행, 연근, 버섯까지 여러 음식들, 그리고 수분 섭취와 생활 습관까지 두루두루 살펴봤어요. 사실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실천하려고 하시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딱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아침에 도라지차 한 잔 마시기 또는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쌓이면 분명히 이 가을을 훨씬 편안하게 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장기침으로 고생하시는 가족이나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실속 있는 건강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